두 번째 위기, 시어머니의 방문. 그런데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춘심이의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춘심아, 네가 재가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게 사실이냐? 아, 어머님, 그게... 시어머니는 상군을 보더니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네 남편이 죽은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들였단 말이냐? 어머님, 오해예요. 이 사람은... 상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소인은 상군이라고 합니다. 따님과 혼인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뭐? 혼인? 안 돼. 우리 며느리는 우리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해. 시어머니는 펄펄 뛰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춘심이네 집에 눌러앉았습니다. 내가 여기 머물면서 너희 둘을 감시하겠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춘심이와 상군은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있으면 밤에 상군이 호랑이로 변하는 걸 들키게 될 텐데요. 그날 밤 11시 50분, 상군이 춘심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부인, 제가 산으로 가겠습니다. 이곳에서 변신하면 어머님이 놀라실 겁니다. 어떡해요? 밖은 추운데. 괜찮습니다. 제가 호랑이가 되면 추위를 못 느낍니다. 상군은 조용히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걸 눈치챘습니다. 저 남자, 한밤중에 어디 가는 거냐? 시어머니는 상군을 몰래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상군이 호랑이로 변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으악! 호랑이다! 저 남자가 호랑이로 변했어! 시어머니는 기절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들킨 비밀.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눈을 떴을 때 춘심이와 상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춘심아, 간밤에 내가 본 게 꿈이었니? 춘심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사실은... 춘심이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상군이 999살 먹은 호랑이이고 1년만 지나면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상군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까지.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네 남편을 물고 간 호랑이가 그놈의 친구였다는 거지?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또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춘심아, 사실은 나도 네 남편이 호랑이한테 물려간 게 원통해서 호랑이란 것들을 다 미워했단다. 그런데 저 양반이 호랑이라니 참 기막힌 인연이구나. 어머님, 하지만 말이다. 저 양반이 너를 진심으로 대하는 건 내 눈에도 보인다. 그리고 네가 행복해 보이는 것도 보인다. 그러니 어머니가 허락하마. 정말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1년 뒤에 정말로 완전한 사람이 되거든 그때 제대로 혼례를 올려라. 그리고 시어머니는 상군을 쳐다봤습니다. 상군 서방, 우리 며느리 잘 부탁하네. 만약 며느리를 울리면 이 할멈이 가만 안 둘 거야. 호랑이건 뭐건 간에. 상군이 깊이 절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며칠 더 머물다가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춘심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밤마다 호랑이 보는 건 무섭지 않니?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젠 익숙해요. 그리고 호랑이일 때도 저를 지켜주는 걸 알거든요. 시어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참 별난 며느리야. 하긴 우리 아들도 살아있을 때 춘심이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자라고 했지. 드디어 다가온 1000살 생일. 시간이 흘러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상군이 1000살이 되는 날. 부인, 오늘 밤 12시가 지나면 저는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호랑이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춘심이는 기쁘면서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실 호랑이인 당신도 귀여웠는데. 뭐라고요? 귀엽다고요? 그럼요. 꼬리 살랑살랑 흔들 때 정말 귀여웠어요. 상군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11시 55분. 둘은 마당에 나와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군 양반, 사람이 되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부인과 함께 마을 잔치에 가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밤에 호랑이가 돼서 밤 늦게까지 놀 수가 없었거든요. 허허,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부인과 함께 한양 구경도 가고 싶습니다. 999년을 살았지만 대부분을 산에서 보았습니다. 좋아요. 우리 꼭 가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12시 정각. 상군의 몸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 상군을 감쌌습니다. 이건 승천하는 건가? 춘심이는 깜짝 놀라서 상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안 돼요. 당신 어디 가면 안 돼요. 그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년을 채운 호랑이여, 그대에게 선택권을 주노라. 승천하여 신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인간으로 남을 시간이 잠시 지난 후 변한 것인가? 상군은 춘심이를 바라봤습니다. 춘심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상군은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저는 인간으로 남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좋다. 그대의 선택을 존중하노라. 빛이 사라지고 상군은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호랑이로 변하지 않는 진짜 사람이 된 겁니다. 춘심이는 상군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선택해줘서. 저야말로 고맙소 부인. 부인이 아니었다면 999년은 그저 긴 외로움이었을 겁니다. 해피엔딩, 그리고 새로운 시작. 한 달 뒤, 춘심이와 상군은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하세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비록 상군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춘심이와 시어머니뿐이었지만요. 혼례가 끝나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상군 서방, 자네 정말 신통방통한 사람이야. 마을에 온 뒤로 호랑이도 사라지고 사람들 병도 잘 고쳐주고 우리 마을 은인이라네. 과찬이십니다, 이장님. 김포수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상군 서방, 그때 내가 쏜 호랑이 혹시 자네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었나? 상군은 빙그레 웃으며 그거를 끄덕였습니다. 글쎄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김포수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춘심이와 상군은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군 양반, 이제 밤에도 사람이니까 좋죠? 그렇소. 하지만 가끔은 호랑이였을 때가 그립기도 하오. 왜요? 호랑이일 때는 부인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거든요. 그게 참 좋았습니다. 춘심이는 웃으며 상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아요? 네, 더 좋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10년 후. 10년이 흘렀습니다. 춘심이와 상군 사이에는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큰아들은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작은 딸은 춘심이처럼 다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아버지가 원래 호랑이였다는 게 정말이에요? 춘심이와 상군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999년을 호랑이로 살았단다. 그런데 너희 어머니를 만나서 사람이 되었지. 우와, 그럼 우리는 호랑이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지. 그래서 너희가 힘이 센 거란다. 작은 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호랑이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상군은 춘심이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버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단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999년보다 더 소중하니까. 춘심이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상군은 무의식적으로 달을 향해 작게 울부짖었습니다. 오, 어머, 여보, 아직도 습관이 남아있어요? 아, 미안하오. 999년의 습관이 가끔씩.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달빛과 함께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